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2 2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파이썬 그리고 Git에 관한 내용입니다. 1학기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굳이 모든 수업을 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1학기 때 했던 2주차 강의와 동일한 내용이고 1학기 때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뭐 해당 강의를 스킵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퀴즈만 풀고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퀴즈 제출 관련해서는 강의 마지막 부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2 강의가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파이썬이 뭔지 그리고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수강을 했지만 이 파이썬이나 이제 Git 뭐 이런 게 사용 방법이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작업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해당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퀴즈 요것들을 다 푸신 다음에 깃허브에 업로드하는 거죠. 퀴즈 다 풀고 깃허브에 업로드를 하고 깃허브에 있는 링크와 이름, 학번 요거 그거를 이제 강의 공지사항에 있는 거의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야 제가 그걸 확인하고 출석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파이썬 기초, 파이썬이 뭐고 왜 우리가 파이썬 배워야 되는지, 파이썬은 어떻게 설치하고 파이썬을 수정하려면 뭐 파이썬 가지고 코드를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웁니다. 그 다음으로 Git이라는 걸 배우는데 Git은 무엇이고 마찬가지로 Git은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기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배워보기 전에 이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문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에게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쓰는 언어로 컴퓨터에게 이제 말을 건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프로그래밍이란 그냥 글쓰기다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쓰기냐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울 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를 완료한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그런 글쓰기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을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파이참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참 에디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어떤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워드나 아니면은 한글 이런 파일들이 있죠. 한컴 그런 것들 문서 편집기와 동일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파이썬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파이참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 파이썬의 가장 간단한 기본 입출력 하는 방법, 그리고 연산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파이썬이란 무엇이냐면 1991년에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제 언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라는 단어는 뭐 영어나 뭐 한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언어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뭐 C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바, 뭐 그 외에 뭐 자바스크립트 뭐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파이썬은 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많은 언어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은데 그와 차별되는 파이썬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보다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꼭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프로그래밍을 쉽게 다룰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듈화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이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프로그래밍함에 있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모듈,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영체제 독립성 이런 게 있는데 윈도우든 아니면은 맥 OS든 뭐 리눅스 환경이든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C샵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윈도우와 같은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타이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C 언어나 자바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상에서 변수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그 변수가 숫자로 된 변수인지 아니면은 문자만 쓸 수 있는 그런 변수인지 이렇게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동적 타이핑, 그러니까 그 변수가 숫자이던 문자이던 관계없이 우선 적기만 해. 그것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는 컴퓨터인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동적 타이핑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바나 C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간결하고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형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컴퓨터와 마치 대화하듯이 내가 어떤 코드를 입력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마치 컴퓨터와 대화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것이 대화형 인터프리터입니다. 파이썬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파이썬을 배워야 되냐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죠. 이런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파이썬을 사용을 합니다. 거의 한 점유율이 한 90% 이상 될 거예요. 파이썬으로 작업을 머신러닝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한 90% 정도는 파이썬을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러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어, 꼭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안전공학도 적용할 수 있고 뭐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뭐 아니면 건설 뭐 이런 쪽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파이썬을 사용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수요도 많아지고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두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럴 때마다 이제 뭐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쉽고 빠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꼭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어떤 특정한 계산 그런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과학 이런 분야들에서 다양한 분야들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발히 연구되기 전까지는 이 C 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이썬이 활용되는 분야가 웹 개발, 뭐 데이터 과학, 뭐 인공지능, 그리고 IoT 센서들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도 파이썬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인터넷에서 파이썬 이렇게 검색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python.org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 이런 탭이 있어요. 다운로드에서 All Release 중에 자 여기에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다 혹은 나는 맥이다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3.8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 3.8.2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해 자 다시 3.8 이렇게 하고 3.8.10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 보면 자 여기 윈도우라고 하면은 윈도우 인스톨러하고 64비트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이제 요 안내 이 강의 페이지에 안내된 것들에 따라서 이제 파이썬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3.8.7 버전 다운받으라고 했는데 뭐 3.8.10이든 3.8.7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울 때 3.8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버전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뒤에 붙은 것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은 3.8 요 버전 그 뒤에 숫자는 상관없이 3.8 버전을 다운받으시고 설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4비트 이렇게 다운을 받았죠. 이제 저는 이제 맥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창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운이 완료되면은 이런 창이 나올 건데요.
자, 여기에서 install now를 클릭하기 전에 요걸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건 뭐냐면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요런 기능인데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install now 요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윈도우에서 파이썬 윈도우 키를 누르고 파이썬을 검색하시면 아마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저랑은 조금 화면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나오는 파이썬 위에는 파이썬 이렇게 나오고 아래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요렇게 지금 저 옆에 보이는 요렇게 잘 나온다면 이제 파이썬이 잘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잘 설치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해보냐면 자, 프린트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프린트 입력하고 괄호를 하나 치고 따옴표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나왔다면 파이썬이 잘 설치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와 제가 방금 이렇게 뭔가를 입력했죠. 그랬더니 입력을 치고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바로 컴퓨터가 마치 대답을 해주듯이 이렇게 출력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대화형 인터프리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지금 파이썬 스크립트 요것들은 우선 무시하셔도 되고 아무튼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방금 설치한 파이썬을 검색하셔서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윈도우에서 요 화면을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파워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요걸 따라서 해보면 되겠네요. 자, 윈도우 키를 눌러서 파워쉘 파워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번에 첫 번째 윈도우즈의 파워쉘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를 해볼 게 무엇이냐면 파이참 IDE라는 걸 파이참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볼 건데 이건 뭐냐면은 파이썬 문서 편집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하고 코드를 짤 때 조금 더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툴을 말합니다. 자, 파이참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에 파이참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장 최상단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accept all 눌러주고 다운로드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파이참 프로페셔널 버전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요걸 다운받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전문가용 버전이라서 다운받고 설치하시더라도 30일 평가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이제 금액을 지불하셔야만 파이참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다운받지 마시고 더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다운로드 받기 전에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맥 환경이기 때문에 DMG 이렇게 나오는데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면 EXE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윈도우 그리고 또는 윈도우 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의하실 거는 요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설치는 뭐 넥스트 누르면 되고 전부 다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옵션 요거 경로 설정 추가해 주는 거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계속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재부팅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참을 실행하면 처음에 뭐 이렇게 동의해라 뭐 이런 약관들 보고 동의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자, 설치가 완료되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오픈을 누르면 이제 작업할 환경을 디렉토리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자, 우선 작업 경로를 한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여기 조금 다르겠지만 그 윈도우랑 지금 맥 환경이랑 조금 다르지만 윈도우에서 내 문서라고 된 폴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로 이동하셔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요렇게 폴더를 아무거나 요렇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어떤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자, 파이참에서 요거를 오픈을 누른 다음에 내 문서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디렉토리를 선택해서 한번 열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는 그냥 문서예요. 요것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을 뭔가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 좌측에서 보이는 방금 만들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폴더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new 그런 다음에 파이썬 파일 이렇게 된 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하나 파이썬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py라고 확장자명이 붙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이 잘 이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참 안에서 파이썬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하고 헬로우 월드 이렇게 괄호 안에 따옴표 요거까지 잘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윈도우엔 아마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초록색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 라인을 전부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Alt Shift E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다시 자, 지금 한 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우리가 문서를 편집한 거죠. 뭐라고 편집했냐면 프린트 그리고 괄호치고 따옴표를 붙이고 헬로 월드라는 영어 단어를 입력했어요. 이해됐죠? 자, 이게 뭐냐면은 프린트 뭔가를 출력해라 라는 거예요. 뭘 출력하냐면은 헬로우 월드라는 단어를 내가 입력했는데 요거를 화면에 출력해줘. 어떤 화면? 요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너가 읽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 줘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컴퓨터 파이썬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짜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려면은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드래그 해당 라인,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라인을 드래그 한 다음에 Alt Shift E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두 줄, 세 줄 이상 이렇게 실행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라인들을 전부 다 드래그 한 다음에 Alt Shift E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개의 지금 제가 드래그 했던 이 라인들이 전부 다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행을 했는데 뭐 아래와 같이 이렇게 뭐 use 요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요 파이썬 컨피그레이션 configure python interpreter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뜬다면, 자,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자, 요 방금 나와 있는 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요 안내대로 이것들을 따라서 다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파이썬이 실행될 겁니다. 이거 안 되는 분들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눌렸지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요거 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다음으로 해볼 거는 뭐냐면은 파이썬 입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입출력이 뭐냐면은 컴퓨터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input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input은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아 가지고 사용자가 요 괄호 안에 있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문자열, 지금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문자열이라고 하는 애로 반환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은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이 print는 함수에 입력받은 값을 반환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넘버라는 단어를 입력해주고, 입력을 받기 위해서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타이핑 되어 있고, 프린트 하고, 자, 넘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함수, 이런 input 함수,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개념도 아직은 뭐 1학기 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법조차 이해도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배우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좀 같이 따라서 해보고, 아, 이렇게 실행이 되고 동작하는구나, 이런 것들만, 어떤 느낌만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고 실행을 누르면
아래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숫자 10 이렇게 입력을 하면 화면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을 해석해 보면은 자, 안내 메시지가 처음에 나왔어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됐는데 그거는 어디 있어요? 저 input 요 괄호 안에 입력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가 화면에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문자를 여기 input 하고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을 넣었죠. 그럼 그 숫자 10은 자, 여기 보면 어, 숫자 10은 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돼요. 우리가 지금 변수에 대한 개념도 안 배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변수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를 담아두는 그런 그릇 컨테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등호를 통해서 넘버라고 하는 변수는 input 사용자가 입력한 요 안내 메시지에 따라서 입력한 어떤 값을 담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0이었으면은 지금부터 이 넘버라는 변수는 숫자 10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요 프린트 함수를 썼죠. 요 프린트 하고 괄호하고 넘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넘버라는 변수를 화면에 출력을 해라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넘버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었죠? 숫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숫자 10 이렇게 화면에 출력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숫자를 이번에 바꿔서 15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넘버라는 변수에 숫자 15가 담기게 되고 화면에 15라는 게 담기게 되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을 알아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뭐 지금은 숫자만 했는데 요거를 조금 바꿔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바꾸고 자, 여기 변수 이름도 name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name. 자,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 보면 자, 이번에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출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디터 설치하고 파이썬 에디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것들 편집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간단한 예제를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것은 무엇이냐면 gi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git이란 무엇인지, git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git 설치, 그리고 git 원격 저장소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git이란 무엇이냐면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자,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분산했냐면은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해요. 버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보고서 초안을 또 수정해서 버전을 조금 업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파일 이름을 뭐 다른 버전 2 숫자를 2를 입력하거나 뭐 버전 2다 이렇게 다른 어떤 기존 파일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문자를 입력해서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초안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던 버전 이렇게 나누죠. 그런 것처럼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도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첫 번째 버전이 있고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버전, 뭐 세 번째 업데이트하는 버전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일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한 가지 파일에 대해서 그 변경된 이력들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의 파일 안에서 모든 변경 이력들을 관리해 주는 것을 버전 관리라고 해요. 그런데 분산은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혼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협업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코드를 분산해서 나눠 가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코드를 업데이트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작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서 알아서 자동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G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it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분산해서 관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똑같은 프로그래밍 된 이런 스크립트 파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분산해서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커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커밋을 통해서 어떤 코드가 변경되었음을 저장하고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게 있는데 Git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원격 저장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산해서 프로그램 파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하는 저장소를 말해요. 그런 저장소는 어떤 인터넷 상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처럼 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했던 어떤 스크립트들을 업로드해 두고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 두는 곳을 원격 저장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격 저장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그것들을 버전 관리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Git과 GitHub은 원격 저장소 요거를 말해요. 그 원격 저장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치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격 저장소를 쓰기 위해서는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컴퓨터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Git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 Git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주황색 마크가 박혀 있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윈도우면 윈도우 그리고 맥이면은 맥 버전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64비트 요걸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요 설치 방법은 요
강의 자료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들 클릭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Git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쭉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Git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잘 설치가 된 거고, 자, 여기서 Launch Git Bash를 클릭하게 되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it 땡땡 버전 이렇게 대시 버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치된 git 버전이 몇 버전인지 이런 것들이 화면에 출력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화면에 git이 몇 버전인지 출력이 잘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git bash면 git bash에서 제 화면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아마 윈도우에서 입력하면 이렇게 버전이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git 원격 저장소인 이제 GitHub을 가입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itHub 가입이 처음이신 분들은 강의를 멈추고 요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GitHub을 먼저 가입해 주세요. GitHub은 구글에 GitHub 이렇게 치면 여기 나오는 요 고양이 모양이 있어요. 요 고양이 모양 웹페이지를 들어가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가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하고 자, 가입이 끝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 Git 원격 저장소를 생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저장소를 생성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편집하고 프로그램을 막 만들 거예요. 그 만들어진 그 스크립트들을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로컬 PC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해두고 내가 컴퓨터가 바뀌더라도 지금 뭐 강의를 노트북으로 보고 있으면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 전산실에 가서 내가 이전에 했던 소스 코드들을 가지고 와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원격 저장소에 저장해 놨던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내려받고 그래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은 여기 좌측에 Create Repository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저장할 이름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니까 파이썬 그리고 git 이렇게 지금 저장소 이름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체크해야 되는 게 반드시 요 퍼블릭으로 해 주셔야 돼요. 요게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이 저장소를 나만 보고 나만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요금이 부과되니까 반드시 요 퍼블릭을 사용하셔서 요 저장소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체크 add readme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create repository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요 공투 언더바 파이썬 언더바 git 이렇게 하는 저장소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체크를 했던 리드미 파일 요게 자동적으로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링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GitHub에 제 계정명이 나오고 저장소 이름, 방금 만들었던 저장소 이름 이렇게 나오죠. 요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레파지토리를 생성했고,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지금은 웹페이지 상에서만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요 웹페이지 상에 있던 코드들을 다운받고 싶으면은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좀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게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요거를 다운 받아서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다운받고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방금 GitHub 페이지에서 가입했던 그 계정을 GitHub 데스크탑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 거 계정과 GitHub 데스크탑을 연동할 거냐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연동해서 쓰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원격 저장소에 이런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이게 지금 레파지토리에 있는 요 리드미 파일 그리고 요 내용들은 지금 원격 저장소에만 있는 거죠. 이 원격 저장소에만 있는 것들을 제가 저의 PC로 다운을 받아와서 그 안에서 이제 코드를 작업하고 변경된 사양들을 다시 업로드 해야겠죠. 자, 그럼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들을 다운받는 것을 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로너 레파지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클릭하면은 뭐 동기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리플레시를 눌러주게 되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요 GitHub 저장소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원격 저장소에 있던 요 저장소 파이썬 git 요 저장소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 내 문서에 GitHub 폴더 안에 02 그리고 파이썬 git 이런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너가 작업하는 내용들을 다 트래킹 해주고 업데이트 하는 것을 도와줄 거야. 이런 내용이 이런 경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시고 클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이 바뀌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요 웹 페이지 안에 있는 요 원격 저장소를 제 컴퓨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방금 요 클론했던 주소로 가보면 내 문서에 가보면 GitHub이라고 된 폴더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자, GitHub에 들어가서 보면은 02 파이썬 앤 git 요 방금 GitHub 웹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저장소가 하나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처음에 자동으로 생성했던 리드미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저장소에 있던 내용들을 다운받는 클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부터는 이 폴더 안에서 제가 버전 파일을 뭔가 변경하거나 코드를 짜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변경된 이력들을 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변경됐고, 어떤 내용이 삭제됐고,
이 파일이 갑자기 추가됐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서 컴퓨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동적으로 트래킹을 해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파이참 여기 있네요. 자, 파이참을 통해서 방금 다운받은 원격 저장소 내에서 새롭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코드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 봅시다. 실제로 깃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한 내용들을 잘 트래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폴더를 이동해 봅시다. 자, 폴더를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 오픈 폴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문서 그런 다음에 GitHub 그리고 여기 파이썬 git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래서 이 폴더를 오픈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던 폴더를 오픈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폴더 마크 있는 부분에 우클릭하고 여기 new에 파이썬 파일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파일명 파이썬 이렇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파이썬 스크립트 빈 스크립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에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방금 제가 요 GitHub 저장소 내에서 뭔가 파일을 하나 추가했죠.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했고 여기에 코드를 조금 짜서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GitHub 데스크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GitHub 데스크탑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알지 못하는 파일들이 막 생겼고 여기 보면 파이썬 제가 방금 만들었던 python.py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뭔가 추가되었다 라는 게 플러스 표시로 보이죠. 플러스 프린트 헬로 월드 라고 되어 있는 요 변경된 내용을 잘 잡아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프로그래밍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계속 저장하고 이런 버전들을 관리해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git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코드가 뭐가 바뀌었고 뭐가 없어졌고 이 파일이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수업을 들을 때는 반드시 이 GitHub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변경된 이력들을 컴퓨터가 그냥 잡아내기만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요 웹 페이지에 업로드를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변경된 내용들을 내가 지금 이 원격 저장소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좌측에 보이는 요 부분이 이게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변경됐는지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추가했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겁니다. 헬로 월드 단어를 문자를 코드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내가 업데이트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커밋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경 이력들이 다 없어졌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측에 푸시 오리진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거를 변경 이력, 변경된 내역과 여러분들이 뭐가 변경됐는지 그런 기록들을 실제로 업로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 된 화살표 요거나 아니면 푸시 오리진 뭐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죠? 여기 좌측에 있던 뭐 파일이 추가됐고 뭐가 변경됐고 하는 이력들이 다 없어졌고 변경된 파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요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요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자, 여기서 다시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새롭게 추가했던 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 있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이렇게 파일이 업데이트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변경 내역들은 제가 입력한 대로 뭐가 추가됐는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업데이트함으로써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내려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하는 내용들을 저장해 두시고 퀴즈, 우리가 매 시간 퀴즈를 본다고 했죠. 퀴즈 보는 내용들도 다 이렇게 깃에 업로드 해 주시면 제가 그 깃에 깃허브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그 이제 퀴즈나 혹은 과제나 이런 내용들을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를 쓰는 방법들은 이렇게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 놨으니까 지금 설명을 좀 놓치신 분들은 요거 따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습 하나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업로드 실습인데 자, 새롭게 원격 저장소를 하나 생성해 봅시다. 그래서 저장소명을 01 GitHub Python and Git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안에 헬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또 새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실행창에 파이썬을 요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헬로 월드가 나타나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시고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대로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아 가지고 사용자의 이름이 파이썬 실행창에 나타나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세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아까 간략하게 배웠던 입출력이죠. 이 입출력을 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깃허브에 변경된 스크립트들을 업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한 내용들을 요 깃허브 링크 있죠. 링크랑 이름, 학번을 이러닝 강의 공지 페이지에 댓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깃허브 링크가 제대로 접속됐는지 이걸 확인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제가 접속을 해보는데 제대로 접속이 안 되면 결석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참고하셔서 퀴즈 푸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